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기 9번째 시간. 오늘부터 나도 유튜버 1일차, 나도 이제 파워 유튜버 수업을 맡은 주지석입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콘텐츠 마지막 수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하는 방법과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리즘 라이브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 OBS 스튜디오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입니다. A씨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 삼각대와 마이크, 조명을 구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녹화하여 올려보았는데 반응이 좋아 구독자가 많이 생겨 격려와 응원을 댓글로 응원해주고 있는데 댓글 중에 실시간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A씨는 실시간 방송에 도전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영상을 올리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PC의 경우 실시간 방송이 바로 지원이 되는데 스마트 기기의 경우 구독자가 1000명이 되지 않으면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앱이 포리즘 라이브입니다. 포리즘 라이브와 OBS 스튜디오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위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튜브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하고자 한다면 유튜브에서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먼저 제가 유튜브에 가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자기 이름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채널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름을 광주 중교사로 설정을 하고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을 만들게 되면 저희는 동영상을 업로드가 할 수 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해 보게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옆에 보게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이 탭이 있는데 이 탭을 눌러 보게 되면 아직은 영상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붙어 있는 웹캠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널을 만들고 나서 하루 정도 있어야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C는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트리밍은 포리즘 라이브라는 앱을 이용하게 되면 구독자 1000명 관계없이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 설정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스크톱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우선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라고 나오고 인증을 하게 되면 자, 인증 센터로 넘어와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인증하게 되면 우리는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된다고요? 하루 뒤부터 가능해집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6자리 인증 코드가 핸드폰 번호로 오게 됩니다. 그 인증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인증되었다 라고 나오고요. 저희는 이쪽에 있는 창닫기를 눌러서 다시 사용 설정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이후 이용 가능하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계정을 바꿔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눌러서 계정 전환을 누른 다음에 제가 계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우리가 올린 영상 콘텐츠는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왼쪽에 콘텐츠를 눌러보게 되면 우리가 업로드한 영상과 실시간 스트리밍한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눌러보게 되면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시작, 이동 하게 되면 저희가 웹캠을 이용해서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트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트림 만들기에서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입력이 되면 아래쪽에 시청자 층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언어를 선택해도 관계가 없는데 아동용 영상인 경우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그대로 놓아 두시는데 모든 사용자가 저랑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는 이 영상에 대한 공개 상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상태는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가 있는데 비공개는 나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만 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일부 공개는 URL 링크를 통해서 누구나 내 스트림을 시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개는 누구나 내 스트리밍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스트림 미리 보기 창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눌러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OBS 가상 카메라가 있어서 설정을 해주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얘를 다시 LG 카메라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카메라가 켜지면서 이렇게 제 얼굴이 뒤쪽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방송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시간 방송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내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픈 사람한테 이 링크를 보내주면 실시간 방송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방송을 종료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스트림 종료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해주면 되겠고요. 우측을 보게 되니까 채팅창이 나와 있네요. 여기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트림 종료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프리즘 라이브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이 필요한데 프리즘 라이브라는 앱을 이용하게 되면 구독자 1000명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서
여기서 프리즘 라이브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프리즘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항목으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나오네요. 여기를 설치를 해주면 되겠고요. 저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열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리즘 라이브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화면 왼쪽을 눌러보게 되면 마스크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가 다양한 마스크를 입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것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현재 할로윈 기간이라서 할로윈 이벤트 분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뷰티 컬러 옵션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컬러 탭이 열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추럴, 셀피, 비비드, 웜, 쿨, 필름, 모노 같은 여러 가지의 컬러 효과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뷰티를 눌러 보게 되면 마스크 이펙트하고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뒤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커넥트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PC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라이브는 라이브 방송을 위한 겁니다. 비디오는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는 걸 말하며 포토는 사진을 찍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라이브로 와서 화면 설명을 잠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화면 상단 위에는 이렇게 제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왼쪽 화면 상단 위에 점점점이라는 이 버튼은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화살표는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라이브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디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널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왼쪽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채널 정보가 없다고 나오고요. 왼쪽에 보게 되면 추가 버튼이 있는데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우리는 유튜브하고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결을 먼저 해제하고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계정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아마 채널을 만든 지 하루가 되지 않으면 하루를 기다렸다가 실시간 방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사용하던 계정을 선택을 해서 로그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이 4개 있어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계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에 액세스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허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유튜브가 연결이 되고 저는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이것을 공개로 할 건지 미등록으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공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저는 공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해상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해상도 버튼을 눌러서 해상도를 1080p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요. 방송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고 라이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사용하는 이펙트가 1080p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720p로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카운트가 되면서 자, 방송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이 방송하는 주소를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안내를 어떻게 하냐면 화면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링크 복사라는 게 나오는데 링크 복사를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밴드 또는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하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엔드 버튼을 눌러서 방송을 종료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방송했던 장면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가 있고 방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포리즘 라이브는 다중 송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유튜브 방송을 누르게 되면 추가 버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송 플랫폼들을 지원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러 플랫폼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우리 휴대폰에 있는 미디어나 음악 파일을 불러와서 이 미디어 파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실시간 방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도와주는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BS는 기본 화면 녹화는 물론 카메라를 통한 촬영 화면을 지원합니다. 윈도우, 맥 OS, 리눅스 환경에서 방송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송 플랫폼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검색창에다가 OBS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로 obsproject.com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OS별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저희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운되게 되면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OBS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같은 화면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는 OBS 화면을 녹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장면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면은 카메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장면 목록에 장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1번 카메라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으며 단축키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장면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장면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장면을 선택하면 해당 장면이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단축키로 제어하려면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서 단축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게 되면 장면에 대한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A, B를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누른 후 A를 누르고 B를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로서 장면을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면에는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있고 장면 2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장면 1에서 소스를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캡처는 화면 캡처입니다. 모니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하나의 화면만 캡처할 수 있지만 모니터가 2개인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를 캡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브라우저를 선택하면 되고요. 우리가 화면 위에 비디오 캡처 장치를 통해서 비디오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캡처하고 싶으면 윈도우 캡처를 선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제 모습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르게 되면 새로 만들기 창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 노트북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제 모습을 비춰주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 소스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움직여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저는 저의 위치를 이렇게 우측 하단에 놓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뒤에 크로마키가 있는데, 크로마키를 한 이유는 영상을 촬영할 때 이 배경을 날려주기 위해서 크로마키를 설치를 한 상태이고, 우리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크로마키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목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소스 목록에서 마이너스를 눌러주게 되면 이 소스 목록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장면 2에다가 다른 소스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윈도우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캡처 속성이 나오면 윈도우에서 현재 열려 있는 창의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윈도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누르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이 쭉 나오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장면 2는 파워포인트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단축키 A를 눌러보게 되면 1번 카메라가 동작이 되고, B를 누르면 2번 카메라가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우측이 약간 까만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지금 까맣게 녹화가 될 건데, 이 가이드라인을 조금 옆으로 밀어주게 되면 창을 맞춰줄 수는 있지만 아래쪽이 살짝 잘리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을 적당히 맞춰서 이렇게 화면이 나올 수 있게끔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소스 목록을 보게 되면 이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눈 모양을 선택해주면 화면이 감춰지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화면이 다시 보이게 되니까 필요 없는 경우는 이 눈 모양의 아이콘을 눌렀다가 화면을 잠시 감추고 다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게 되면 녹화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상이 녹화가 되고, 녹화 중단을 하게 되면 영상이 비디오 폴더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출력에 가보면 우리는 이 녹화 형식의 파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KV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MP4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P4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화면을 녹화하게 되면 MP4 파일로 이 비디오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송 버튼을 눌러서 방송을 위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비스가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자 지정을 유튜브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아래 보게 되면 계정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연결을 해둘 수가 있겠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창이 나오면 유튜브를 연결할 계정을 선택을 하고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성공적으로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이 창을 닫아도 좋습니다. 라는 창이 나오면 화면을 닫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팅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채팅창은 오른쪽에 놓아두고요. 혹시 내가 이걸 끈다면 여기 안내 메시지가 나오네요. 보기 메뉴에서 독을 확인하세요. 확인 누르고 보기 메뉴에서 독에서 채팅창을 다시 띄워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측 화면에 이렇게 방송 시작과 방송 설정 관리라는 버튼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채팅창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방송 설정이 필요하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방송 설정 관리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방송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입력하고 설명을 입력한 다음에 보안, 공개 설정을 해줍니다. 저는 공개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나오면 저는 아이들용이 아닙니다를 선택하고 방송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생성을 하기 전에 이 설정 기억하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현재 제가 설정한 이 내용이 기억이 되겠고요. 방송 생성과 방송 생성 후 생방송 켜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생방송 켜기는 방송이 생성된 후에 생방송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고요. 방송 생성은 그냥 방송만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송 생성을 눌렀고요. 잠시 기다리면 창이 닫히면서 채팅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방송 시작을 누르게 되면 방송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이트는 유튜브를 들어가면 되겠죠.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 위에 내 계정을 누르고 유튜브 화면이 나오면 내 계정을 눌러서 아래쪽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게 되면 유튜브 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창이 나오면 왼쪽에 콘텐츠라는 항목이 있고요. 콘텐츠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어져 가는 게 이렇게 보일 거고요. 약간 시간 딜레이가 있을 거고 제가 제 방송이 되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보게 되면 동영상 링크 주소 있죠.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복사해서 가보니까 아까 제가 봤던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채팅을 입력하게 되면 제 OBS 스튜디오에서 채팅 내용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가 적용된 실시간 방송을 해보도록 합니다. PC를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가 적용된 실시간 방송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부터 나도 유튜버 1일차 나도 이제 파워 유튜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인 미디어 수업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스마트 기기와 PC를 이용하여 사진과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통해 본인이 만든 영상과 사진을 SNS나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1인 미디어 시대에 멋진 방송인으로 활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전과 실수들은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